지난해 4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의 항소심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1심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결과는 뭐였냐면요. 네. 국민참여재판에 시민 배심원들 9명이 있었는데요. 8명이 살인이 아니죠. 사형을 그리고 1명이 무기징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형이 언도가 됐었는데 이게 좀 감형이 된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 희생된 분들 이게 본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을 또 살해하거나 네. 아니면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주목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걸까요? 예, 이제 감형이 된 이유는 그 심신미약 부분이 인정이 된 거예요.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고 지금 오열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아닌 듯 같은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사정을 볼 때 계획 범행이라는 점이 명확해 보였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피해자의 어떤 목이라든지 머리, 급소를 이제 공격을 했고 네. 그 전에도 2시간 전에 이게 휘발유를 사와가지고 방화를 하는 모습 등에서 계획 범행이라는 범이 있었는데 설사 이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거는 맞거든요. 네. 그다음에 환청을 호소하고 그렇다면 이게 어떤 피해 망상이라든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네. 뭐 심신미약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런 강력 사건에서는 이 심신미약의 어떤 효용, 예. 그 효력에 대한 부분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연도별로 보면요.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나시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도 조현병, 심신미약 이거 네. 인정받아가지고 원래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3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2017년에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훼손까지 했습니다. 아주 참혹하게 그런 일을 했던 20대 여고생 같은 경우에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심신미약을 또 인정받아가지고 또 여기서 감형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018년 같은 경우에도 강서구 그 PC방 사건 예. 기억나시죠? PC방 사건 같은 경우도 조현병이 인정이 돼가지고 또 심신미약으로 거기서 또 감형이 됐습니다. 네. 또 하나 서울역 묻지마 폭행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조현병이나 아니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감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뭐 정말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네. 국민적 비판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런 심신미약을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또는 내세워서 네. 본인의 형을 감형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법관정과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무조건 감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사유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가족은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그 유가족들이 보다 좀 상급 법원에다가 뭐 다시 호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상급법원이라면은 이제 상고심 얘기인데 이건 네. 이제 유가족이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 네. 측에서 이제 상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심신미약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의사가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조현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적 규범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판단 능력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을 때 이제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법리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상고심에서 양형 다툼을 할 수 있는 거는 10년 이상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저 사람 무기징역 받았으니까는 네. 상고는 검찰 측에서 이제 검찰 측에서 일단 상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형량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상고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심신미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 법감정과 사실 괴리된 판단이 나오는 예.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잔혹한 범행에 비해서 우리가 소송 기록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 또 법원에서 볼 수 있는 거랑 또 국민들의 법감정이랑 이렇게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양형 기준상에 많이 보완이 됐는데 주체 감경을 인정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형량이 우리나라 그 형량 자체가 양형 네. 기준 자체가 낮다 보니까는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 되냐 지금 이런 분노가 많이 나오는 것 또 같습니다. 하나는 아닌 듯 같은 경우에는 공판 내내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을 했어요. 네. 오해가 쌓였다고 얘기하고 한 번도 반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해와 갈등이 계속 쌓이고 있었고 불이익이 계속 뒤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네. 과연 이런 사람에게 감형이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본인의 형을 감형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